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재미난 게 또 몇 가지 이렇게 또 생겼는데요. 일단 조금 가슴이 아픈, 이게 주식 1000불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일단 주식이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역시 보는 저 역시도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시장이 10year treasury yield가 1년간 보면은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돈을 좀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란 예측은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냐, 근데 아직 그걸 또 논하기도 좀 뭐한 게, 테슬라 주식에 지금 6개월 전에 비하면 무려 50%나 상승한 수치고, 지난 한 달 전보다도 10%나 더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이런 큰 그림에서 좀 이 피리어드,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폭이 아니라 한 1개월, 6개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 그런 걸 논하기는 이른데다가, 당연히 근데 주식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거는 우세합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를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미국은 대부분의 이 국민들의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런 주식시장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래시가 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인기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재선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확 내려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에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오를지를 이게 예측하는 거는 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 전문적으로 이걸 매일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장기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그 회사의 장래를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기 보유를 저는 권장하는 거지만 at your own risk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미난 또 다른 얘기는, 제가 리뷰하는 실물을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조만간 아버지와 함께도 이거를 봐서 시승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시승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인상, 제가 실물을 이제 처음 봤거든요, 만들어진 거를. 근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작았습니다. 과연 F150과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타보면은 생각 외로 실내가 넓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좀 약간 작습니다. 작아 보이는 건지 디자인적이어서 문제로. 근데 일단 첫인상은 이거 생각보다 작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더욱 이게 레저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저로도 적합하다라는 게 많이 와닿고요. 진짜 조만간 또 아버지의 의견과 저 역시도 기회가 되면 이걸 시승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조정장에는 리비안도 장사가 아니죠. 결국은 더 많이 내렸고, 결국 70불이 결국 또 깨졌습니다. 점점 원래 진짜 스타트하는 걸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많이 만들어서 진짜 이런 조정장에는 결국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제가 딜리버리 로케이션을 바꿔서 그런가요? 아니면 FSD를 추가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차값이 올랐죠. 제가 원래 사려던 가격보다 더 이제 10,000불을 더 줬으니까요. 그게 이제 12,000불을 올랐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 오르기 직전에 결국은 통화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딜리버리 데이트 3월이었다가 1월이나 2월 초로 지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을 수도 있나 좀 전화를 또 해봐야 되는데, 정말 미국은 이렇게 참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조율과 참 이렇게 푸시를 해야 돼만 일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모델 S도 생각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는 조짐인데, 이게 섣불리 또 얘기하기가 힘들죠. 저 빨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저 작년 원래 처음 계약했을 때
작년 11월이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미뤄진 거니까요. 예, 이것도 받게 되면 조만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기사도 나는데요. 이제 좀 안 좋은 뉴스. 오토파일럿이 이제 사고를 내서 이제 사람을 죽여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이제 테슬라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제 뭐 테슬라가 보상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좀만 보면은 이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알 수 있는데, 참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뭐 LA 타임이든 이렇게 좀 유명한 신문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만 찾아보면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세상 일은 누구도 모르지만 이건 정말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최신 일이 아니라 기사만 보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참 왜 그런지. 자, 이게 2016년형 테슬라 모델 S가 사고를 낸 겁니다. 이제 혼다 시빅하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부닥쳐서 문제가 났는데, 당연히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토파일럿이. 뭐 물론 그때부터 테슬라가 약간 자율주행 냄새를 이제 뿜뿜뿜뿜 내긴 했죠. 하지만 이건 2016년형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거를 맨슬러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건 결국 개인적인 교통사고인데 여전히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손을 올려야 되고 책임은 운전자에 있는 건데, 테슬라는 이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적인 측면을 그래서 다 그래. 모든 걸 양보해서 오케이 맞다 치더라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누구도 걸고 넘어져야 되냐면 2019년이 아니죠. 사고가 2019년이니까 2016년형이면요. 이 자율주행 플랫폼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PX2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럼 여기서 못 벗어나겠네요. 엔비디아의 어떤 자율주행 아니면 주행 보조도 문제가 심각한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 한 거 아니냐. 이제 뭐 FSD 옵션을 넣어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2019년형이라는 거죠. 2019년에 터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현재 테슬라가 디자인한 칩을 썼을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이래나 저래나 법적인 면이나 일어난 사고 시점이라든지 쓰여진 차의 어떤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테슬라한테 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동안 많이 하드웨어도 바뀌었고,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 사고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진짜 안타깝지만, 이렇기 때문에 계속 FSD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훨씬 더 안전성과 우리의 로드를 피로도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래서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기술들이 발전돼서 교통사고가 교과서에나 실릴 그럴 게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런 저번에 소개했던 광고, 이상한 광고. 왜 이제 마루타 실험용 쥐가 되냐, 기니픽이 되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의 반론으로 진짜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에서 자기 친구 집을 FSD 베타로 가는데 한 번도 디스인게이지먼트 없이 캘리포니아 이제 외곽,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외곽, 근데 이제 빅텍 그룹들이 있는, 그래서 스탠포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북적북적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맨하탄에 비하면 정말 이건 차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적당히 있는 데서는 굉장히 잘 하더라. 한 번도 실수 없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여기에 트윗으로 답을 달았기 때문에 FSD 베타가 36분마다 뭐 사고를 일으킨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쓸 때마다 그 정도의 위험이다. 동의하기는. 근데 이제 맨하탄이나 아주 도시 한복판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부분 외곽 지역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10.9도 이제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좀 주저주저 하는데, 그전에는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는 좀 판단이 어려우니까 제가 업데이트 받으면은 조만간 이렇게 아예 타임랩스로 길게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긴 타임랩스 형태로 찍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슬라 어떤 세일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이제 독일 3사랑도 그냥 내연기관이랑 붙어도 이제 미국 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코멘트를 했었죠. 테슬라 판매치는 추정치라는 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이게 딜러 어소시에이션에서 이걸 집계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딜러 어소시에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치고받고 엄청 싸우죠. 그래서 뭐 어느 주에서 못 파니 뭐 말 많죠. 여전히 치열합니다. 법정 공방. 상당수 큰 주들에서는 다 팔지만 거기서도 약간씩 진통이 있거든요. 심지어 뉴욕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정확한 집계들이 나오는데, 그러자 이제 집계가 나올 뚱말뚱 하니까 이제는 BMW보다 더 팔았냐 말았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트위터에는 2021년에 테슬라 이제 판매 수치를 잘 맞추시는 분인데 미국 내에서 BMW를 역전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만 대 이상 더 팔았을 거다. 이미 2020년에 거의 턱밑같이 쫓아갔었거든요. 2021년에는 미국 내 36만 대를 팔아서 BMW가 지금 33만 대거든요. 그거를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참 역시 대단하죠. 전기차로만으로도 이제 럭셔리 시장은 완전히 갉아먹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도대체 미국이 이 전기차에 어떤 포션을 짓고 있나 이런 것들을 봐보니까요. 일단 판매 대수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1등입니다. 300만 대가 넘었고요. 그 다음이 독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지금 탑3에 다 공장이 있죠. 전기차 공장이. 중국, 독일, 미국. 대단합니다. 이거를 미리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간발의 차이로 미국이 3등이고 4등이 영국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기사에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탑10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도 이렇게 전기차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거에 비해선 확실히 트렌디하다. 전기차가 많이 팔았구나.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앞지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EV penetration rate라고 얼마나 이제 침투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은 노르웨이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노르웨이야. 이거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내연기관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일찍 단종시키는 게 너무 빨리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75%가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판매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나라들이 레이트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과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전기차 이 침투율이 높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규모 대비 이런 전기차 레이트이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4.4%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이제 폭발성 있게,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근데 저 4.4% 중 대부분이 이걸 다 리딩한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분발을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더 팔겠죠. 참 요런 상황인데 이 데이터가 재밌어서 중국은 역시 땅덩이가 차 규모도 워낙 커서 그래도 이 큰 나라에서 이 정도 팔았다라는 게 거의 한 15% 가까이 왔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진짜 왔다라는 게 중국도 참 대단하고요. 근데 하긴 이 판매 대수에는 홍강민이라든지 아주 작은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은 조금 그런 약간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이런 침투율로 봤을 때 지금 탑 10 중에서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성은 아직 더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했듯이 앞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도 여전히 리딩을 하겠지만 미국이 더 훨씬 더 전기차에 있어서의 어떤 블루오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